시니어 여행 작가 안정훈의 페이스북 여행 에세이를 읽어드립니다. 는는한나 방글라데시 1편. 영혼 털리고 삥 뜯기고 목이 물리고 매연 마셔가며 는는한나 12월 22일 밤늦게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공항에 도착했다. 한인 계하 사장님이 보내준 픽업차를 타고 숙소로 편하게 와서 푹 쉬었다. 무려 꽃게탕으로 차려준 제대로 된 집밥을 먹었다. 는는한나. 12월 23일 둘째 날 새벽부터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배가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아프다. 말로만 들었던 공포의 물갈이 배탈의 강림이다. 가방을 뒤져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신세졌던 초강력 장염약을 2알 먹어주었다. 인도에서 구입한 어마무시하게 신속 효과가 빠른 진통제도 1알 먹어주었다. 그리고 기절 모드로 하루 종일 잤다. 아침과 점심은 계란 쌀죽을 먹었지만 저녁은 갈비찜으로 제대로 먹었다. 심지어 밤중에 깨었는데 배가 고파서 옥수수, 바나나, 빵까지 야식으로 먹어주었다. 하루 만에 깜짝 반전이다. 나 홀로 장기 배낭여행자는 배탈이고 뭐건 간에 묵어도 배가 고프다. 인도나 아프리카의 약은 무식할 정도로 강력했다. 바로 설사 뚝이다. 하지만 너무 강해서 장이 멈춰 선 듯한 묵직한 느낌이 지속된다.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는는한나. 12월 24일 셋째 날은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 일단 올드 다카를 돌아보았다. 우버가 잘 되어 있다. 택시와 툭툭이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전화로 부를 수가 있다. 다카는 워낙 트래픽이 심하다. 택시보다 요리조리 잘 쑤시고 빠져나가는 툭툭이를 불렀다. 액션 영화에서처럼 미친 듯이 운전한다. 차라리 운전하는 걸 보지 않는 게 낫다. 사방으로 철망이 둘러쳐진 뒷자리에 앉아 거리 풍경만 구경했다. 올드다카의 트래픽과 매연, 소음과 혼잡은 상상 초월이다. 인도나 케냐, 그리고 우간다 정도는 양반 중에 양반이다. 돌아올 때도 툭툭이를 불렀다. 퇴근 시간대라 너무 복잡했다. 라이브 맵에는 계속 10분, 5분, 다시 7분이라고 뒤죽박죽으로 대기 시간이 바뀌면서 뜬다. 1시간을 혼잡한 시장길에서 기다려야 했다. 오는 길에는 데모 현장을 지나게 됐다.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 위에서 갇혀버렸다. 숙소에 돌아오니 영혼이 가출한 것처럼 머리가 멍하다.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도 는는한나. 4. 어쨌든 셋째 날 하루 동안에 아산 만질박물관과 브리간가 강변의 랄바그 요새 그리고 타라 모스크를 돌아보았다. 외국인은 없고 현지인들만 가득했다. 외국인 입장료는 10배 정도 비싸다. 박물관은 5시까지 여는데 입장은 4시 반까지만 가능하다. 4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철문 앞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밀고 밀리는 상황이다. 나도 체면불구하고 철문 앞으로 파고 들어갔다. 내일 다시 극심한 혼잡을 뚫고 여기에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나를 용감 무식하게 만들었다. 박물관 내부에는 안 들어가고 겉에서만 보고 나올 테니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 처음엔 단호하게 거부한다. 계속 요청하니 나만 들어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입장료가 500타카 6,500원이라고 한다. 나는 그냥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안으로 사라져 주었다. 500타카는 박물관 내부 관람 요금이다.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돈을 왜 달라는겨? 웃기는 짜장 같으니라고. 사실 내부엔 별로 볼 게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지. 외부에서 돌아보고 사진만 찍었다. 경비원 한 놈이 계속 얼쩡거리며 돈을 달라고 한다. 물론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잠시 후에 영어 할 줄 아는 청년을 데려와서 통역까지 시키며 주접을 피운다. 요지는 커피값을 달라는 거다. 그래, 배고픈데 달달구리 커피 마셔줘야지. 배시시 웃어주며 100타카 1,3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말았다. 하긴 우리나라도 옛날엔 교통순경이 삥 뜯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이국 땅에 와서 쫄다고 경비원한테 평생 처음으로 삥을 뜯기다니 웃음이 절로 난다. 타임캐슐을 타고 수십 년 전의 과거 세상으로 거슬러 온 기분이 든다. 삥 뜯긴 게 아니라 시공간 이동에 1,300원의 저렴한 비용을 썼다고 생각하니 나름 재미나다. 역시나 눈 안 나. 샵 방글라데시에서 물갈이 배탈. 샵 우보툭툭이의 난폭 질주. 샵 영혼 탈탈 털리다. 샵 경비원한테 삥 뜯기다. 샵 입장료 10배 차이. 샵 소음과 혼잡의 도시. 샵 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 샵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저자. 눈 안 나 방글라데시 2. 영혼 털리고 삥 뜯기고 목이 물리고 매연 마셔가면서도 눈 안 나. 오매연 마스크. 나는 1년이 넘게 여행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코로나 대환장 국가였던 아프리카나 인도도 PCR 검사 결과 제출이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인도를 떠난 직후에 중국, 한국, 일본, 대만 4개 나라의 입국자들을 콕 집어서 새 1월부터 다시 엄격한 PCR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야 그렇다 치자. 초기에는 방역 모범국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하루에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방역 문제국가로 추락했다. 체념 방역, 각자 도생 방역의 결과인 것 같아 안타깝다.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자부심이 저절로 생긴다. 특히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며 선망의 눈으로 본다. 그런데 인도가 우리나라를 코로나 특별관리국가로 지정했다니 속이 좀 상한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던 시기에도 나는 거의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와서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마스크를 착실히 쓰고 다녔다.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매연이 무서워서였다. 방글라의 수도인 다카 시내에 나가면
눈과 목이 따갑고 아프다. 매연 악취 때문 기침이 나온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방글라데시의 매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싸돌아다니며 눈 안 나. 6. 도착 첫날 모기떼한테 격한 환영을 받다. 기온이 24도 정도였다. 이런 정도의 날씨에 모기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방심했다가 도착 첫날 하루 동안에만 내 손과 발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모기빵이 생겼다. 너무 놀라서 다음 날부터 전기 모기채, 뿌리는 모기약, 바르는 모기 기피제, 모기장 등을 총동원해서 겁을 상실한 모기떼와 전면전을 치루었다. 모기도 피맛을 아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 피만 집중적으로 흡입했다. 내 피가 따끈따끈 맛있다는 거지. 다행히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물리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손과 발등에는 따발총에 맞은 것처럼 무수하게 핏발린 자국이 남았다. 난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염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다. 10여 년 전에는 필리핀에서 댕기열에 걸려 반 죽도록 아팠었다. 질긴악연이다. 고로 모기는 나의 주적이다. 이놈들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나는 떠나는 날까지 격렬하게 모기 사냥을 했다. 매일 사냥질을 하다 보니 이게 은근 재미나다. 전기 모기채를 휘두르면 따닥 따다다닥 소리가 난다. 요거 은근 중독성이 있다. 모기한테 당해도 난 눈 안 나. 샵 방글라데시 매연. 샵 모기에게 따발총 맞다. 샵 방글라데시에서 눈 안 나. 샵 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 샵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저자. 방글라 국적기인 비만 에어 타고 갔다. 비만 항공이라서 그런지 남자고 여자고 비만인 사람이 많았다. 비행기 좌석이 좁다고 느낀 건 처음이다.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이 빨간색 공휴일이다. 달력에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내가 방글라에서 머물렀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먼트.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 짙게 배인 자전거 인력 거인 릭샤. 출국할 때도 써서 내라는 게 많다. 한인하우스에서 묵었다. 뱃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묵었다. 여행자가 아닌 현지 주재하는 회사 임직원 전용 하숙집이다. 삼시세끼 맛난 한식을 제공한다. 픽업 드롭과 여행 정보 제공, 그리고 입국 서류 준비 등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90불이면 배낭여행자에게는 비싼 가격이지만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만족하고 오히려 많은 도움과 친절에 감사한다. 눈 안 나 방글라데시. 3. 방글라를 떠나 태국에 와서 당골을 빨면서 이 글을 쓴다.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현장감이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법 많지만 깊고 많은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방글라 포스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3편 무늬만 도착 비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방글라로 갈 마음을 먹었다. 인터넷으로 외교부 공지와 여행 사이트 등을 검색해 보았다. 방글라는 도착 비자 가능 국가로 나온다. 바로 인도의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방글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요렇게 가는 게 비행기표 가격이 제일 쌌기 때문이다. 출국 티켓이 있어야 한단다. 방글라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알아만 봤다. 실제 예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인도에 가서 하기로 했다. 준비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4년 만에 인도에 다시 가는 거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방글라로 가기로 했다. 인도는 늘 그립다. 뉴델리의 여행자 거린 파하르간지에서 혼자 백하우스를 즐기며 지내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달간의 긴 방글라 여행을 막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인도로 온 오디 전문 여행자를 만났다. 정보 중에는 최신의 HI, 휴먼 인텔리전스가 최고다. 귀중한 대면 정보 획득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다. 맥주 한잔 하자고 바람을 잡았다. 점심 먹고 시작한 낮술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밤뱅기를 타야 하기에 자리를 파야 하는 게 너무 아쉬웠다. 선수끼리 만나니 하고픈 말들이 너무 많았다. 좋은 정보는 보너스다. 이때 비로소 방글라 도착 비자는 허울뿐이라는 결정적인 함정을 알게 됐다. 원래 도착 비자는 공항에서 비자 피를 내면 발행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방글라는 달랐다. 일단 초청장과 체류시 묵을 곳의 거주 확인증, 그리고 아웃바운드 비행기 티켓을 첨부해야 한다. 내가 만난 여행자는 육로로 방글라로 가려다가 거부당했다. 육로는 닫혀있고 항공편만 열려있다. 캘거타의 대사관에서는 발급 불가였다. 다시 뉴델리로 돌아와서 한국과 방글라 대사관을 쫓아다녔다. 겨우 서류를 만들어 접수하고 열흘 만에 사전 비자를 받았단다. 보통 보름 이상 걸리는데 다행히 열흘 만에 받았다는 거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들인 1급 정보를 맥주 몇 병에 넘긴 거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여행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니까.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은희님에게 다시 거듭 진짜 감사하다. 언젠가 우연히 어느 오지 나라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날 거란 예감이 든다. 어떤 유튜버는 도착 비자를 믿고 태국에서 방글라로 입국했다. 공항에서 거부당해 10시간 이상을 허비했단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은 채 어찌어찌해서 통과했다고 멘트 치는 걸 보았다.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구는 나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냥 패스해버릴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미 끊어놓은 비행기표를 날리는 게 아까웠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다. 풀면 되는 거지 뭐. 생각해낸 게 현지 한국 교민이나 숙박업을 하는 분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거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카에서 제일 큰 궁한인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띄었다. 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답장이 왔는데 장기 손님으로 방이 다 차 있다는 거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영국에 있는 작은 아들과 여행 중이라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거다. 에구궁, 방글라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망설이다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메일을 보냈다. 눈물 없인 읽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한 나의 소개와 사연을 적었다.
답장이 왔다. 자기와 절친인 CK 하우스의 정 사장에게 연결을 해주겠다는 고마운 내용이다. 바로 여권을 복사해 보냈다. 하루 만에 초청장과 거주지 증명을 받았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일정은 5박 6일로 대폭 줄였다. 이틀 만에 상황이 끝났다. 인터넷 정보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의 여행 빙하기가 있었기에 정확한 최신 정보가 별로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다. 진짜 여행은 배움이다. 경청이다. 만남과 소통이다. 홀로 여행의 찐재미는 어려운 문제들을 눈누난나 풀어가는 과정이다. 인도 뉴델리에서 방글라데시 다카로 간다. 현지 교민의 부탁을 받고 조니 워커 블랙 한 병 구입. 다카에서도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싸단다. 나 같은 비주류는 땡큐다. 한국은 다른 물가는 비싼데 술은 세계적으로 싸다. 음주에 관대한 나라 맞다. 담배는 악마지만 술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길을 나서면 어디서든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본다. 우리나라 6, 70여 년 전 풍경을 보는 것 같다. 미인의 기준이 육덕진 몸매. 양철판을 두드려 만든 것 같은 낡은 2층 버스가 매연을 내뿜으며 서민들을 품어준다. 다카 시내에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는 몰이 있다. 마네킹도 화려했다. 이슬람 국가지만 돈 버는 데는 장벽이 없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히잡 쓴 여인들도 사진 찍기 바빴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를 보고 반가워한다. 전화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연결해서 바꿔준다. 서툰 한국말로 형님 저 진짜 한국 좋아요를 반복한다.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돌아와 가족들과 잼나게 잘 살아. 화이팅! 우리도 서독에서 월남에서 중동에서 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라는 걸 다시 상기하게 된다. 이 청년이 혼잡한 길에서 1시간이나 뛰어다니며 차를 잡아주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근황을 전해오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태극기를 보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저절로 튀어나온다. 외국에서 태극기 보면 뭉클뭉클. 눈누난나 방글라데시 4 4편 방글라데시 알쓸 신잡. 알쓸 신잡은 알아봤자 별로 쓸데가 없는 신기한 잡학사전의 줄임말이다. 그래도 재미는 있다. 방글라데시 알쓸 신잡이 그렇다. 알아봤자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하고 재미는 있다. 1. 방글라의 국토 면적은 남한의 1.4배 정도다. 인구는 1억 7천만 명이다. 바글바글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인도의 거대한 옆구리에 찰싹 붙어 있다. 14억 인도인이 동시에 소변을 보면 저지대인 방글라데시는 물에 잠기고 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인도와 으르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인도에게 고분고분하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거대한 규모의 공창이 합법화된 아이러니하고도 요상한 나라다. 술은 엄격히 금한다. 그건 서민들에게만 적용된다.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받은 식당, 바, 클럽에서는 얼마든지 마신다. 밤마다 고급 차들이 즐비한 클럽은 불야성을 이룬다. 뱅기로 입국할 때는 면세양주 한 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여자를 차별하듯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기네가 인도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고 으쓱해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둘 다 2,000달러 정도다. 그런데 인도보다 10불 정도로 손톱 두께만큼 높다고 내세운다. 도토리 키재기도 잼나다. 정치는 명문가의 부자 그리고 다른 가문의 부녀가 바꿔가며 대물림하고 있다. 화기애애한 가족 친화적 분위기가 신기하다. 주산업은 봉제, 섬유, 보세 가공업이다. 지금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유명 브랜드들이 생산을 맡긴다. 선박 해체업의 메카다. 대표적 3D 업종이다. 싼 인건비를 내세워 전 세계의 선박 해체를 싹쓸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은 기본이지만 차츰 무너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밀려오는 빈민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짜로 볼거리가 없는 나라다. 관광하러 왔다고 하면 뭐가 볼 게 있냐고 오히려 되묻는다. 심한 경우는 의심스럽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나도 입국할 때 목적을 비즈니스라고 적어냈다. 두말 않고 스탬프를 찍어주었다. 그곳에 가면 여행자도 사업가로 둔갑하는 게 편하다. 어쩌다가 드물게 관광객을 보면 순식간에 구경꾼이 몰려든다.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해주러 간 꼴이 되고 만다. 원숭이가 된 느낌이다. 그렇지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일 뿐이다. 같이 구경하면 그만이다. 2. 코로나 이후 방글라데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500명 정도다. 교민은 별로 없다. 주로 상사 주재원과 대형 공사의 시공사 및 하청회사 직원, 출장자들이 많다. 삼성이 다카공항 확장 공사를 몇 년째 맡아서 하고 있다. 수주 금액이 1조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지에 믿고 하청을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나 고급 인력이 거의 없다. 한국 회사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진다. 회사는 손해를 볼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는 하수구업이나 한식당, 한인마트, 그리고 납품이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지 교민들은 2024년까지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쓰다 보니 자꾸 길어진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다. 소개할 알쓸 신잡은 많지만 이쯤에서 절단 신공을 발휘해야겠다. 해량 앙청이다. 방콕에서 늘어지게 쉬려고 왔다. 그런데 밀린 숙제 몰아서 하듯 방글라데시에 매달려 있다.
빨리 끝내고 제대로 놀고 먹고 늘어져야겠다. 그런데도 꼭 쓰고 싶은 게 두 꼭지는 된다. 퉁쳐서 하나로 묶어서 몰아서 쓰는 요령을 피워보려 한다. 그리고 나서 진짜 힐링 모드로 이 겨울을 보내야겠다. 랩핑샵의 젊은 직원은 엉킨 캐리어 비번을 찾는 데 선수였다. 캐리어 비번을 전격 공개한다. 앞으로는 전혀 쓸 일이 없으니까 단순무지하게 소형 자물통으로 바꿨다. 노스엔드 커피숍 1층 전체가 매장으로 규모가 아주 크다. 글로리진스 정원의 탁 트인 분위기가 좋다. 코리안마트, 서울마트, 궁한국식당, 방글라데시에서 보니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기아 자동차, 17살, 24살 두 형제가 나의 호위무사다. 는느는나 방글라데시 5 오픈 에피소드 그리고 에필로그 1. 또 곰탱이짓. 방글라데시 가는 날 인도 공항에서 또 곰탱이짓을 했다. 공항 갈 때 짐을 하나라도 줄여보자고 캐리어 안에 노트북을 넣어서 갔다. 전자기기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발권 전에 노트북을 꺼내서 들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캐리어 비번이 엉켜서 안 열린다. 상태 불량의 거친 길을 끌고 지하철 계단에서 퉁퉁거려서 그런가?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라서 놀라지 않는다. 발권 창구 근처에 퍼즐러 앉아 오픈 작업을 했다. 명함 한 장이면 된다. 그런데 이날은 계속 실패다. 시간만 간다. 기브업이다. 짜증도 난다. 차라리 뽀개버릴 결심을 했다. 살펴보니 큰 가방들을 비닐로 칭칭 감아 랩핑하는 게 보인다. 젊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금 장치를 부숴달라고 했다. 녀석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쪼그리고 앉는다. 핸드폰 후레쉬를 숫자판 밑으로 비추어 비번 구멍을 찾아낸다. 1분도 안 걸린다. 와, 완전 프로다. 난 프로를 좋아한다. 100루피 1600원 지폐 한 장을 쾌척했다. 입이 찢어지며 귀에 걸린다. 난 더 이상 내 캐리어의 비번 654를 믿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작은 자물쇠를 사서 걸었다. 때론 예민한 디지털보다 단순한 아날로그가 편리하다. 사람도 예민한 것보다 단순한 사람이 좋다. 2. 오아시스 같은 카페.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매연과 혼잡과 소음이 뒤엉킨 아수라장 같다. 그나마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어 오아시스 같았다. 유명한 카페 두 곳이 숙소 근처에 있었다. 매일 한 번씩 들려서 제대로 된 아라비카 커피 한 잔으로 가출하려는 멘탈을 달래주었다. 3. 한국식당, 한국마트. 비자용 초청장 때문에 도움을 받은 인연으로 하루 90불하는 고급진 한국 하숙집에서 지냈다. 세 끼단 메뉴가 바뀌는 한식이 나온다. 한국보다 더 다양하고 맛있다. 한국마트나 한국 식당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외국 나오면 한국이랑 글씨가 붙으면 무조건 반갑고 궁금하다. 자전거 인력 거인 릭샤를 타고 한국마트와 식당을 구경하러 다녔다.
촌스러운 짓이지만 나름 재미졌다. 4. 70평 아파트 3억에 모십녀. 바나니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들은 넓고 깨끗해서 좋다. 대사관 밀집 지역과 붙어 있어 안전한 곳이다. 70평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한국의 투기꾼들을 초청해서 펌프질 좀 하면 싹쓸이하지 않을까 하는 실대가리 없는 생각을 해봤다. 오, 떠나오면서 여우짓. 방글라데시에서 태국으로 떠나는 날. 자랑스런 국산차 기아 스포티지가 도어 투 도어 샌딩을 해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에 마음이 여유롭다. 누룽지로 아침을 잘 챙겨 먹고 나섰다. 어헤? 교통사고로 차들이 엉켜서 도로가 막힌다. 공항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시간 여유가 없다. 공항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이 서 있다. 한 녀석이 따라붙는다. VIP로 퀵패스 시켜주겠다는 거다. 나를 VIP라고 불러준 최초의 인물을 만난 거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참 철이 없다. 내 캐리어를 낚아채서 끌고 간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 입구에서 직원이 티켓과 여권을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검사 직원 옆에는 차단줄이 쳐진 통로가 있다. 그 앞으로 가더니 나더러 천타카 13,000원을 달라고 한다.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무시하고 100다카 1,300원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500다카를 달랜다. 바로 방금 전에 준 100다카를 다시 내놓으라고 했다. 난 줄 서서 들어가겠다. 그렇지 않아도 양심에 찔렸거든. 단호한 태도에 더 찔러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챘나 보다. 빨간색 차단줄을 들어 나를 들여보내준다. 옆에서 체크하는 직원은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들어와서 발권을 마치고 나니 여유가 생긴다. 생각해보니 줄이 길다 해도 10분 정도면 된다. 그걸 못 참아 요령을 부렸다. VIP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여우짓을 한 거다. 씁쓸했다. 빨리빨리.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구나. 이번으로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제 방콕에서 방콕하며 제대로 눈누난 나 해야겠다. 동면하는 깨구락지가 되기로 했다.